투자의 세계에는 누구나 아는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있죠. 근데 혹시 그 이면에 우리의 자산을 조용히 갉아먹는 복리의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함정을 피하고 진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꿈꾸는 바로 그 그림이죠.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계속 굴러내려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처럼 시간이 우리 편이 되어서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 그 심장 같은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요, 이 마법 같은 이야기에는 아주 어두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마법을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파괴적인 힘이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노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이 대체 뭔지 그 정체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이제 꿈과 함정, 그 실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부정적 복리라는 녀석인데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애써 쌓아올린 모든 게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는요, 그냥 계단을 한 칸씩 착착 올라가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손실은 달라요. 손실은 내가 딛고 있는 그 계단 자체를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시 올라가려면 훨씬 더 높이 점프해야만 하죠. 이게 바로 부정적 복리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 함정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치명적인지 그 뒤에 숨어있는 냉혹한 숫자를 직접 한번 보시죠. 계산기 옆에 두셔도 좋습니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한 돈이 반토막, 그러니까 50% 손실이 났다고 쳐보죠. 그럼 원금을 회복하려면 몇 퍼센트 수익을 내야 할까요? 정답 보시기 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틀리는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이 표가 보여주는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이 비대칭성에 있습니다. 아니, 50% 잃었으니까 50% 벌면 본전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천만에요. 여기 보세요. 무려 100%입니다. 100%. 남은 돈을 2배로 불려야 겨우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90% 손실을 봤다? 그럼 900%라는 이건 거의 천문학적인 수익률이 필요해집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손실이 한번 깊어지면 우리 같은 보통의 투자자들한테는 회복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 된다. 이런 냉혹한 선언 같은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파괴적인 부정적 복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포트폴리오에 스며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투자자들이 진짜 정말 흔하게 빠지는 3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장의 오르내림, 즉 변동성에 발목 잡히는 거. 둘째는 위험한 상품에 무턱대고 뛰어드는 실수. 그리고 마지막은 손실을 만회하려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바로 그 물타기의 함정입니다. 자, 하나씩 파헤쳐보죠. 첫 번째 함정은요. 이게 진짜 교활해요. 평균 수익률이 0%인데도 그냥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변동성 자체만으로도 우리 돈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보통 우리 직관은 이렇게 생각하죠. 20% 벌었다가 20% 잃었네? 그럼 똑같이 본전이지. 근데요, 냉정한 수학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게 우리의 직관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결과적으로 보세요. 2년이 지났는데 본전이 아니에요. 오히려 원금의 4%를 잃었습니다. 이게 바로 변동성 저항이라는 무시무시한 현상입니다. 뭐랄까, 보이지 않는 닷 같은 게 내 계좌를 뒤에서 계속 질질 끌어당기는 거예요. 시장은 오르내렸을 뿐인데 내 계좌는 뒷걸음질 치는 거죠. 특히 이런 변동성의 함정은요,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같은 상품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런 상품들은 매일매일 수익률을 복리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옆으로 기어가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수르르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으로 장기 투자한다?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바로 물타기 혹은 저점 매수의 역설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다 손만 더 베이는 거죠. 어떤 확신도 없이 그냥 싸졌네? 하는 이유만으로 계속 돈을 넣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결국에는 손실 규모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요. 자, 이렇게 사방에 함정에 깔려 있는데 도대체 이 투자라는 게임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죠.
투자의 대가에게서 직접 그 답을 들어보시죠. 바로 워런 버핏의 이 전설적인 규칙입니다. 제1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라. 여러분, 이건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부정적 복리라는 무시무시한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유일한 방패인 셈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투자는요, 홈런을 뻥뻥 치는 화려한 공격 게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수를 줄여서 점수를 잃지 않는 아주 지루하고 철저한 수비 게임에 가깝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철벽 수비 전략, 그 플레이북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단단한 요새처럼 지켜줄 3가지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첫째, 손실이 골마 터지기 전에 미리 잘라내는 손절매 원칙. 둘째, 위험을 쪼개고 또 쪼개는 자산 배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현금 보유. 자, 하나씩 볼까요? 이 차트가 손절매가 왜 중요한지 그냥 한눈에 딱 보여주죠. 보세요. 마이너스 10% 정도의 작은 손실은 뭐 11%만 벌면 되니까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로 커지는 순간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작은 상처일 때 빨리 밴드를 붙여야지 나중에 고마 터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산 배분은요, 우리 다 아는 그 격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막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들을 골고루 섞어두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출렁임, 즉 변동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정적 복리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아주 훌륭한 안전벨트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의 힘입니다. 현금은요, 평소에는 그냥 노는 돈 같지만 하락장에서는 내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요. 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좋은 자산을 정말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창으로 변신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는 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포지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익을 산영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짜고 계신가요? 아니면 손실로부터 내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꼭 기억하세요. 진짜 이기는 투자는요, 돈을 많이 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잃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